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호 교수입니다. 2020년 8월 26일에 국제환경역학회, 영어로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Environmental Epidemiology, 줄여서 ISE라고 합니다. 이 환경역학 분야에서 제일 오래되고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인데, 여기서 제가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한 건 아니고 이제 하루에 두세 명씩 해서 학회에 있는 3일 동안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내용을 좀 쉐어하면서 한국 분들과 좀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좀 국어로 번역을 하고 내용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해서 동영상을 좀 제작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식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뭐 아주 쉽게 시작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통계학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환경보건 그 방법론, 역학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좀 쉬운 언어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좀 들어가는 이야기로 한중일의 올림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저희 나이 또래는 좀 아시는데 젊은 분들은 이제 또 뭐 일본 올림픽 하면은 이제 앞으로 연기된 뭐 동경올림픽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도 이제 동경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기 전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여기서 역학이죠.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 여자분이 에피데미올로지스트한테 역학자 양반 How are you?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학자가 하는 얘기가 compare to what? 이랬어요.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절대적인 거는 얘기하기 어렵고 뭐에 비교해서 어제에 비해서 기분이 좋다. 뭐 아침에 비해서 오후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학 그리고 보건통계학은 제가 정의하기에는 비교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 보건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임상시험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비교해서 위약 대비 내가 관심 있는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정확한 효과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을 살펴보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잘 관찰해서 다 똑같다고 하면은 그걸로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은 결론도 같아야 될 테고요. 원인이 조금 다른 거를 발견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제 질병의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학이나 보건통계학은 비교를 통해서 질병 혹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오늘 얘기하는 분야는 이제 환경에 대한 거라서 환경 역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원인이 되는 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있나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제가 최근 한 15년 정도에 이제 한중일 비교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을 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는데 요 그림에서는 이제 그 또 이제 비교입니다. 비교. 그렇죠?
이 지붕의 선을 좀 보시면요. 여기 우리나라 무량수전인데 아주 버선 모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주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이게 거의 직선인 걸 보고 있고요. 이게 중국의 이제 도교 같은데 아주 사원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곡선이 좀 과장돼 있는 거, 과장돼 더 곡선적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사이쯤 된다. 일반적인 법칙으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발전 단계나 좀 이따 말할 올림픽도 그렇고요. 지금 뭐 대기오염이나 건강 수준도 뭐 비슷한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우리만 가지고는 조금 알기가 어렵죠.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의 특징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고요. 요거는 일본의 그 신토라 그러죠. 일본 전통 그 신도고 요거는 봤더니 도교더라고요. 도교. 그래서 이제 종교가 하나의 다른 팩터가 됩니다. 역학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혼란 변수, 컨파운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다른 변수들의 효과도 좀 고려해야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나라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을 설명하려면 다른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한중일에서 올림픽을 좀 보면요. 도쿄올림픽이 1964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88년도, 베이징은 2008년도.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서울 올림픽 할 때 제가 대학원 1학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웬일인지 뭐 이런 올림픽 게임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뭐 하나보다 뭐 그 정도고 뭐 이게 뭐 큰 감흥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큰 행사였습니다. 어쨌건 도쿄올림픽은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선생님들 만나보면은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은 이 동경올림픽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꿈을 키우고 또 뭐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은퇴하실 정도가 된 분들이긴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008년도 자세히 보면 여기가 딱 20년이고 여기가 이제 24년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시퀀스를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일본, 서울, 그 다음에 그 중국 베이징 요 순서가 이 순서가 상당히 그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산업화 혹은 서구화의 순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이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서구화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다른 사회 그 다음에 보건 경제에서도 비슷한 순서로 나타납니다. 이 올림픽을 열 당시에 이제 보건학 쪽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강 측면에서 제일 많이 보는 기대 수명을 보면 69.9, 70.6, 73.8 뭐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1인당 GDP도 뭐 서울이 조금 높았지만 뭐 7,000불에서 10,000불 사이였고요. 그다음에 연령 중앙값이라고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반절, 나이가 적은 사람이 반절. 그러니까 국민들을 나이별로 순서를 쭉 세워놨을 적에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오는 사람의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65세 인구의 비율을 보면 지금 중국이 조금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약간 더 나이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동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주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에서 최근에 올수록 인구 고령화가 더 가속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올림픽이라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일어난 순서와 그 순서에 해당되는 연도에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 라는 걸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건학자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강을 나타내는 측도 중에 하나가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기대되는 수명, 그러니까 얼마까지 살 수 있을 거다. 그 사람이 그때 막 태어났을 때 이제 그런 개념인데, 지금 나라별로 이게 이 빨간색이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이 아니지, 이 보라색이 대한민국이고, 빨간색이 차이납니다. 보면은 올림픽이 일어난 연도인데 대개 이제 일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때 위로 올라가 있죠. 먼저 값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약간 평행이론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 올림픽을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순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봅니다. 잠시 후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그려봤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고, 맨 위에 일본이 먼저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도 빨리 쫓아가고 있고, 중국은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1인당 GDP로 보는 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림을 보면은 뭐 차이나도 이제 앞으로 중국도 이런 추세로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무리스러운 예측이라고 생각되진 않죠. 앞뒤 두 나라들의 패턴을 볼 적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을 조금 더 연도를 과거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오래된 자료를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인데요. 영국 자료입니다. 1543년부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기대 수명을 보면 한 1800년도 중간까지는 거의 뭐 35세, 뭐 40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에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엔 요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850년대 정도까지 나눠지고 1900년도도 뭐 1945년, 40년 이 정도까지 좀 나눠지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시계열 그림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볼 적에 추세를 보면 엄청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세 인류는 과거 어떤 세대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죠. 그거 이외에 옛날 특히 1850년 이전에는 이 위아래의 변동이 심합니다. 변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 변동은 아마도 그 기아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그 기대 여명이 뭐 한 10년 이상 확 죽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살지만 이런 변동폭이 옛날엔 굉장히 컸었는데 조금 줄어들다 지금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살지만 이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1차 대전도 있고 전쟁 중이라서 이제 왔다 갔다 특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세계 대전의 그 영향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격차는 있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아주 후진국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개발도상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개발도상국,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도
굉장히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건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건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현 인류는 어떠한 전 세대보다 오래 살고 있고 변동폭도 적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